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올해 첫 내마녀가 춤추는 옵션,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시장 선물 옵션 만기를 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제 3월 11일이죠. 월요일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급등, 오늘 또 장중 1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장중 한 1%까지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2148.41, 전일 대비 0.4% 빠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살짝 소폭 반등하면서 플러스 마감했는데 전일 대비 0.02% 상승한 754.8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선물 옵션 시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 또 하나의 약간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요. 네, 바람만 안 불면 오늘 최고입니다. 네, 잠깐 나갔다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바람이 실려가지고. 너무 그 정도신가요? 네, 너무 근래 들어서 가장 바람이 세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오늘은 이제 뭐 좀 자랑하기 좋은 날이실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았다, 뭐 이런. 네. 그렇구나. 노력하지 않고도 좀 이제 네.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네. 덕분에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시야도 네.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고 좀 날씨는 좀 화창한 그런 모습들, 시야가 많이 확보되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 예, 3월달 들어와서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선물 옵션을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장중 1%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관계 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이 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 쪽이 진짜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네네. 이게 또 그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이 이제 어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합의안에 대한 그런 부결이 네네.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과정이 뭐냐면, 그 표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네네.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그 강경파의 입장이 뭐냐면, 네. 백스톱 조항이 마음에 안 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스톱, 즉 안전장치가 발동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EU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게 거기에 이제 단서를 달아라. 이제 시간적인 부분, 즉 한 3년만 백스톱하고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든지. 네네네. 여유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였잖아요. 그런 거를 해줘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부결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극적인 거죠. 메이 총리하고 그 EU의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통과시켰어요. 네,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딱 협의가 되면서 메이 총리가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네. 좋아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자신 있다. 그러고 나서 네. 표결 들어간 건데, 네. 물론 표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네. 130표, 140표 정도 되죠? 음. 그 정도 차이로 부결이 되니까 이제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미친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약속은 했죠. 그 부결이 되고 나면 이제 합의안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네네네. 다음 순서인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네네. 이제 표결을 해보자. 니들이 원하면 노딜도 가겠다.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유럽이 이제 날이 밝을 테니까 네네네. 조금 있으면 저녁에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노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나니까 오늘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러네. 유럽 쪽의 네네. 시장이 전 세계 이목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노딜로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장이 커지겠죠. 좀 커지겠네요. 네. 파장이 좀 근데 커질 수 이제 있겠네요. 네. 다행인 것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노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지금 네. 강경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브렉시트를 원하고는 있지만 노딜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딜이 있어야 된다. 네. 무조건. 네. 그래서 노딜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다시 부결이 되고 나면 이제 내일 네. 14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녁이 또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니네가 노딜도 싫다고 그러면 브렉시트 연기할까? 이런 투표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줄줄이 산 넘어 사람들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 12, 13, 14인가요? 13, 14, 15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간이 약간 헷갈리니까
뭐 현지 시간으로 12, 13, 14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14일까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14일 날은 그렇다면 연기할까라는 거에 대한 표결인데 만약에 그게 네네. 가결이 된다 그러면 네. 너희들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EU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것도 또 산 넘어 산이네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동당이 또 들고 나섰죠.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계속 그걸 원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국민투표로 가가지고 브렉시트를 무효화시키는 게 얘네들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메이 총리에 대한 어떤 경질, 그다음에 불신임 또 투표가 조기 있었겠네요. 네네. 총선까지도 갈 수 있는 네. 뭐 그런 어떤 정국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영국 자체로서는 만약에 이런 그 노딜 브렉시트를 넘어서서 이제 연기, 그다음에 네. 무효화까지 가게 돼버린다면 그 영국 자체로서 이제 신뢰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되고요. 이때까지 무슨 짓 한 네.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몇 년 동안 이제 미친 짓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신뢰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영국 자체로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겠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야 영국 안 나간단다. 원상복귀하자. 네. 요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안 요소가 싹 사라져버리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메이 총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네, 이번엔 네가 좀 져줘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영국만 살짝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네. 전체적인 세계 시장은 좀 안전되는 모습.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한 거는 뭐냐면 노딜도 부결이고 이제 네. 연기도 부결이고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인데 막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셋 중에 하나는 뭔가 나오겠죠. 뭔가 하나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네. 이제 합의안에 대한 부결이 계속해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바로 또 이제 네. 노딜에 대한 또 합의에 또 투표가 들어가게 되고 줄줄이 비엔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뭐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고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뭐 이번 주말까지는 그 부분이 계속 변동성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당장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통해서 올해 첫 이제 내마녀가 춤춘다는 그 네네. 선물 옵션 날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한데 대외적으로 유럽에서 좀 조용할 법한데 계속해서 블랙테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그렇죠. 미국과 중국과의 얘기가 좀 조용해지면은 또 쟤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네네.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들인데 자 뭐 기존에 많이 이제 비중을 많이 실었다거나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을 좀 피해 가신다면은 좀 시장에 또 상승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또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요즘 변동성 클 때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런 꽃핀 그런 봄날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홀로 웃고 있는 그런 섹터가 또 있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이제 뭐 지금 증시가 좀 애매하면은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죠.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구원투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증시가 안 좋으면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던데 아마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경제방어주 쪽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네네. 이제 그런 모양새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 시황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이런 얘기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펀드의 움직임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채권형 펀드로 펀드로. 움직이고 네네.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여기서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경기 방어주 쪽에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 뭐 오른세가 한번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네. 이게 이제 연초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식품주, 네. 그다음에 뭐 통신주 뭐 네.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이 어떤 주가 상승이 좀 진행이 됐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 한 20% 올랐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 네.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액면분할 또 이슈가 붙으면서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는 네네. 모습인데, 연초 대비 어떻게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3월 달에, 특히나 이제 4월 달에 네. 지수는 하락하는데, 얘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경기 방어주가 또, 어떤 시장을 또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포지션을 잡고 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뭐 전체적인 어떤 경기 방어주가 다 올랐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게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대비했을 때는 사실 경기 방어주가 음. 경기 방어주만 올랐느냐 이렇게 보기엔 또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워낙 이제 10월달, 작년 10월달, 그 다음에 2009년 1월달 두 번의 바닥을 잡을 때 같이 바닥을 그렇죠. 잡고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경기 방어주, 즉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한 2월 달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네. 뭐 조금 늦게 시작했다 정도로 볼 수 있긴 있겠는데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음. 뭐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 거쳐서 2월 말까지 일단 주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물론 그 상승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시기적으로 다르긴 했겠습니다만은 경기 방어주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왔다. 근데 이 상승의 시기가 조금 달랐을 뿐이다. 타이밍이 좀 이렇게만 다르다. 좀, 아.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거를 또 따로 떼어내가지고 경기 방어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보면은 이제 역시 아침에 얘기해드린 내용이지만 이제 빅스 지수가 네네네. 13.7 정도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낮은 네, 지수잖아요. 네. 엄청나게 낮은 네네네네. 수치인데 이게 네네. 뭐 지금 1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은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해도 될 정도니까. 네.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네, 우려감, 그런 미중 무역 협상의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뉴스는 지금 많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죠, 편안한 그렇죠.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계속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키워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제 같은 때는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보통 바닥에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옮겨가죠. 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크게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갈까 말까 계속 이렇게 단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네네. 그동안 이제 올라온 거라도 다 또 뺏길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네. 먹다 뺏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손실이 더 커지면은 이제, 진작에 이제 조금이라도 그 줄였을 때 팔 거, 네네네네. 이런 후회가 계속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팔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점들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바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에서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 주가가 그때부터 급하게 올라갔는데, 네네. 이때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급한 상승에서 따라가지 이게 못하죠.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다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다시 내려올 거야 아닐 거야 계속 그렇게 째려만 보다가 이제 뱁새눈이 돼가지고요. 째려만 보다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네, 전해지게 되는 거죠.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또 저 위쪽에서 흥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이 방송을 좀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지만이 거기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부자빠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폭락이 나오고 시장의 조정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왔을 때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조정은 하루 반나절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그런 어떤 나쁜 부정적인 뉴스를 너무 이제 네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대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준비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생각 외로 너무 이제 큰 뭐 조정이라든가 생각 외에 충격파는 없어서 지금 이게 시장 꾸준히 관찰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 지금 담아 나가실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뭐 롯데칠성이나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농심이나 뭐 이런 식품료들이 움직였던 것이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10월 말부터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계속 어떤 그 저점 구간에서 꾸준히 잡아 나갔는데 단지 우리가 손을 안 댔던 건 시장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멀리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관점 그 외에 다 또 다른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매달 한 번씩은 옵션 만기일 있고 분기마다 네.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주기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네, 뭐 네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네네. 뉴스 같은 건 좀 멀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감 또는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가 나올 네네. 때는요. 그 뉴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된, 네. 긍정적인 뉴스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나왔었던 악재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래서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정적이다, 이런 일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래서 경기 방어주다라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형태의 모습이 기사가 좀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의 객관성을 잃게 되고 편향된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도 객관적인 수치만 일단 꼭 보시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조금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번에 만기일도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해외 쪽으로 자금이 좀 이머징 마켓에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냥 뭐 청산보다는 롤오버로 그냥 넘기지 않겠나 뭐 그 생각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요. 네. 뭐 아마 매수 쪽이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만기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시장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저점권에서만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상태에 있는 것들을 좀 이제는 모르겠다, 팔아야 되겠다, 더 손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시장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나에게 편견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료를 보려면은 네. 부자빵께서 월봉 차트를 많이 봐라. 예. 그렇죠. 있는 시세 그대로 봐라. 그래야지 맞아요. 예. 지금 가고 있는 종목, 갈 종목들 구분이 된다. 시세 자꾸 이렇게 오늘처럼 뭐 경기 방어주가 좋다 그래 또 경기 방어주 넘어갔다가 근데 그때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주가가 또 많이 떠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오늘 롯데칠성을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 많이 상승되면 또 따라가 이러다가 또 물리게 되고 단계적으로 조정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청취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자료 차트만을 시세만을 보고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구호는 뭐 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네. 시세는 뭐 시세님한테 물어야지 뭐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그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짧은데 같이 네네.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충을 좀 할까요? 시세는 누구에게 묻나? 그러지 않아요? 시세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시세는-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좀 그런데요? 이게 네네. 그냥 같이 가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도록 시세는 하겠습니다. 시세에게 물어라요.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시세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물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